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그동안 잘 계셨어요. 예. 자,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의 시장님으로서 문화에 대한 그런 그 소견, 문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화를 생각하게 되면 늘 백범 김구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나거든요. 말씀하시기를 경제력은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 정도면 되고 군사력 힘은 외적의 침략을 막을 정도면 되고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이 문화의 힘이다. 문화 강국이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 공동체가 무슨 파리가 되고 뉴욕이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네. 인구도 그러하고 경제 규모도 그러하고 다만 문화의 측면에서는 파리나 뉴욕과 버금가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서 시정의 중점을 정말 문화예술의 향기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꽃피고 문화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또 창조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문화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문화의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네. 창조의 이제 원천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 에이스페어가 이제 오늘부터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제 광주 에이스페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종합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 또 영화를 비롯한 영상, 또 게임, 또 그 밖에 캐릭터, 또 애니메이션, 또 엔터테인먼트, 그야말로 그동안 세계 각 나라가 애를 써서 개발했던 새로운 콘텐츠를 우리 광주화에서 선을 보이고 선을 보이는데 국한하지 아니하고 서로 기술을 교류하고 또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맞으면 상담해서 수출도 하고 그런 종합적인 콘텐츠 전시를 갖게 됐습니다만 이번에 대략 참여하는 나라 수가 42개 국가 그리고 이제 341개 기업 341개 기업.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에이스페어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군요, 보니까. 네, 가장 중점을 둔 또는 아니면 이것만은 꼭 소개하고 싶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러니까 전시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상담 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술 대회가 있고 또 광주가 특별히 준비한 3D 영상 특별전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저희 생각하고 있는 건 수출 상담에 지난해 경우에 2억 5천만 불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꽤 크거든요. 그렇죠. 우리 문화상품 가지고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규모의 전시 실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수출 상담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했습니다. 예컨대 비즈니스 데이를 운영을 해서 그날은 일반 관람객 이렇게 출입을 조금 삼가하고 그야말로 수출하고 수입을 분들만 제대로 상담하도록 현장에서 그러니까 B2B로 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저희들이 국가의 도움 또 시비를 투입해서 컴퓨터 제너레이티드 이미지 센터라 해서 영화의 후반 작업 또 여러 가지 영상물에 컴퓨터 처리하는 그런 작업을 한몫 할 수 있도록 CGI 센터를 금년에 이제 개관했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장비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국내외 여러 가지 영화를 거기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3D 영상물을 이번에 특별 그 전시 시연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번에 오신 관람객 여러분께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CGI 센터에 가서 봤습니다만은 정말 그 우리나라 영화 영상에 사실 후반 작업들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다, 좋은 시설이다, 뭐 그런 생각. 네, 잘하면 그 돈도 벌 수 있고요. 대략 보니까 영화 한 편에 이제 실제 뭐 할리우드다 또는 뭐 우리나라다 하면 거기서 찍는 것이 한 절반 그리고 이제 후반 작업 컴퓨터 그래픽 처리하는 것이 한 30%,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음향 효과 넣고 하는 것이 또 나머지 20%. 그렇기 때문에 영화 전문가가 되죠.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한 30% 정도의 분량을 우리 광주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주 에이스페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이렇게 네. 이제 하게 되거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이 로비의 부스까지 이렇게 마련하게 되고 그렇게 되던데 혹시 우리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이렇게 좀 확장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하고자 하는 분들이 쇄도해가지고 341개 업체가 옵니다만 한 반 정도가 국내 업체고 반 정도가 이제 외국 업체입니다. 외국 업체 중에는 중국의 그 CCTV를 비롯해가지고 또 이제 인도의 뭐 게임 협회, 또 헝가리도 게임 협회, 또 일본의 NTV, 프랑스의 게임 협회, 미국 고 디지털 그룹 등등 세계적 영상물을 다루는 콘텐츠를 다루는 업체가 또는 협회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공간이 제약을 받아서 우리 나름대로 조금 좋은 기업 또 굉장히 영향이 큰 그런 협회 중심으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그 광주가 그동안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운영 상황을 보면 지방의 컨벤션 센터 가운데는 가장 가동률이 높습니다. 한 여름하고 겨울에 조금 그 수리해야 할 기간만 제하고는 거의 100%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컨벤션 센터를 하나 짓자. 그래서 마침 현재의 컨벤션 센터 앞들에 다소간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은 한 3,000명이 들어가는 다목적 홀을 짓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국제 회의도 가능하고요. 3,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가변식으로 해가지고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우리 김대중 센터의 운영상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이 중소 회의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한 뭐 10여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20개 정도를 새로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큼 큰 규모의 대규모 국제 행사도 충분히 우리 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략 5월이면 이제 끝납니다. 예, 컨벤션 센터는 시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확충해 가고 있는데 사실 광주에 와보면 이제 숙박 문제, 호텔 문제 또 가끔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 혹시 저 시장님이 다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겠지만 호텔 혹시 객실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 광주시에서 혹시 호텔 건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라고 할까? 그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노력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해서 내년도 세계 한상대회를 광주에 유치했거든요. 그때 바로 나왔던 첫 번째 질문 또 남제가 광주에 특급 호텔이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됐어요. 그래 제가 답변하기를 호텔이 없으면 여관에 주무시면 되고 또 여관도 부족하면 민박이라도 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대신에 깨끗하게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광주에 호텔 수가 많습니다. 현재 지금 18개 호텔 객실 수가 1261개 객실이 있어서 웬만한 대회는 다 소화가 되고요. 다만 흔히 말하는 국제 기준에 맞는 뭐 별 5개다, 6개다, 대규모 호텔이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인데 현재 중국 자본이 제한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는 흔히 말하는 6성급 호텔을 짓겠다. 최소한도 500실 이상 짓겠다. 이래가지고 현재 그 제안서를 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는 국제 행사들을 유치하려고 특히 이제 마이스 산업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죠.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정말 옛날하고는 다르게 그런 것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주요 국제 행사들 또는 유치할 그런 국제 행사들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올 가을만 하더라도 세계 대학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세계 대학 스포츠 연맹에서 정식으로 주관합니다. 피수에서 23개국이 참여하고요. 그리고 세계 1회 비엔날레 총회를 광주에서 하게 됩니다. 현대미술의 축제라고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있는 도시가 세계 100여 개 도시가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연합체적 성격의 총회를 못했는데 이레대회를 창설해서 우리 광주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청소년들이 좋아할 터인데 세계 로봇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 보는 세계 천문 올림피아드. 전부 금년 가을에 광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제 내년 봄에는 한 2만 명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JCI 아태지역 총회.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 컨벤센터를 내년 5월까지 완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3,000명이 들어가는 단일 규모의 회의장이 있어야 한다 하는 조건이 붙어서 이번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우리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세계 유엔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지요. 작년에 등재가 됐는데 내년에 바로 이 세계 기록유산 심사위원회를 우리나라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주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 이제 세계 기록유산 심사위원회가 유엔 주관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 가을에는 세계 한상대회 잘 아시는 해외 나가서 열심히 사업활동해서 성공한 CEO들의 모임 아닙니까? 대략 한 3,500명, 많으면 5,000명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봄에는 세계 수소 에너지 대회가 있습니다. 역시 수소.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수소 연료를 아주 그 차세대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 수소 에너지 대회가 한 5,000명 모이고요. 또 이제 2014년 가을에는 유엔 그 수자원 총회라고 흔히 부릅니다. 유엔 배수 관계 총회가 한 100여 개 나라가 참여하는데 역시 광주가 있고. 그리고 드디어 2015년에 2015년 하계 유니버셜 대회가 광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국제대회가 뭐 몇 개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일 날 마카오에서 UN WTO와 그러니까 세계 관광기구 총회 등등이랑 같이 해가지고 세계 관광 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열었어요. 그래서 마카오 정부 초청을 받아서 저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한 1,00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각국에 오신 분들이 그야말로 관광과 경제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관광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리고 정부에서는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그 도시에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또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야말로 3일 동안 이런 그 집중적인 포럼이 있었는데요. 광주가 마이스 산업으로 크게 이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경제계 또 시민단체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민간 합동 어떤 그 체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혹시 뭐 준비되고 있는 거 있으시면은? 그래서 이미 이제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하도 많은 국제행사 열리기 때문에 국제행사 성공 범시민 협의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 안에는 말씀 주신 대로 관광 분야, 숙박 분야, 음식 분야, 교통 질서 분야, 또 경제기 상거래 분야, 또 이제 자원봉사 분야 모든 분야가 포괄해 가지고 현재 지금 막 출범해서 세부적으로 실천해야 할 세부 과제들을 설정해서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2015년 유대에는 하나는 자원봉사, 하나는 남북 단일팀 이 두 가지 강한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런던 올림픽이나 그다음에 이제 다른 주요 행사들 볼 때마다 사실 자원봉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게 또 행사의 성패에 사실 직결되는데 대부분 그걸 그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죠. 그리고 이제 대회가 끝난 다음에 후회하고 뭐 또 비판받고 그러거든요. 시장님이 잘 그 핵심을 잡으신 것 같고요. 만약에 남북 단일팀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지금 소강 상태에 있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데 우리 광주는 그동안에 시대정신, 시대가치 그래서 부여받은 명예스러운 참 이름이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광주 시민들은 대부분은 앞으로의 시대정신, 시대가치는 평화 통일이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몫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 지방 차원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건 노력하자 해가지고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달이 있습니다. 세계 아리랑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1회 세계 아리랑 축제를 광주에서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중앙정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고은 시인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고 전에 문화부 장관 하셨던 김명곤 전 장관이 총 감독을 맡아서 아리랑 축제를 하는데요. 저희들 목표는 이제 북한에도 평양에 아리랑 그 축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또는 그 다음에는 서로 교환하자. 서로 북한 팀이 우리 광주에 오고 우리 광주 팀이 북한에 가자. 이런 목적하에 지금 세계 아리랑 축제를 만들어서 어쨌든 문화와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도시가 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네, 그 얘기를 잠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제 추진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국립 아시아 문화의 전당. 이게 생각보다 계획보다 좀 지연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또 이해관계들이 있어서 그걸 조정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제 더 이상의 뭐 지연되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런데 소상히 잘 아시네요, 과정을. 어쨌든 우리 광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적잖은 세월 한 4년여 세월을 이렇게 지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 7월 민선 5기 시장 부임하자마자 맨 처음 그 문제에 그냥 올인해 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해결이 됐지요. 해결이 돼서 지금은 전당이 모양새는 거의 갖춰지고 있고요. 이제 아마 금년에는 외부 공사 마감하고 이제 내년에는 내부 공사하고 그리고 2014년 하반기에 이제 오픈해야 되는데 가장 관건이 정부의 예산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도 내년에 한 1,200억 그리고 2014년에 1,200억이 투자가 되어야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백방의 노력을 해서 그 기획재정부 정부에서는 따기 힘들잖아요. 제가 몇 차례 그때는 왔다 갔다 해서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1,000억. 많이 확보한 거죠. 그래 이제 국회 가서 거기 한 200억 얹어가지고 한 1,200억 확보해 놓으면 이제 20석에 2014년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2014년도에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이 이제 건립이 됩니다. 이제 운영은 물론 문화체육관광부, 이제 정부에서 주로 하겠지만 사실 그게 완공이 되면은 또 광주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혹시 준비 사항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아문화 전당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다. 플러스 해서 거기에 콘텐츠, 공연물, 그다음에 전시회는 전시품 하나하나가 정말 아시아 문화를 대표할 만하다. 이리 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보통 이 걱정이 많은 게 아닙니다. 과연 어떤 작품을 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그 규모가 무려 서울에 있는 중앙국립박물관보다 더 크거든요. 그런데 국립박물관은 가지고 있는 유물을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이 아시아문화 전당은 새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시한단 말이죠. 그리고 걱정이 많은데 다행히 이제 그 벨기에 분이지요. 그 프리라이젠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감독을 모셔가지고 예술극장 총 감독을 이미 모셨습니다. 모셔서 2014년 말에 오픈할 때 세계를 깜짝 놀릴 만한 작품을 지금부터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경우에는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 지원 포럼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운영하면서 역시 고은 시인께서 위원장을 맡아주셨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이 전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우리 문화부에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 기획단 단장을 비롯한 관계 또 과장들 또 배석해서 함께 토의하고 광주 시민들이 바라는 콘텐츠 모양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이제 교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당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체들이 입조도록 만들고 문자 그대로 우리 광주와 이항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은 우리 광주의 시의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도 이제 2014년에 건립이 되고 또 한국 콘텐츠진흥원도 광주 인근으로 이렇게 이전하고
그러니까 인프라가 꽤 많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문화 콘텐츠 산업을 담당하는 기업들, 또 인재들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산업 어떤 진흥 대책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문화부에서 광주만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도 없고 서울도 없고 뭐 대전 대구도 없는데 광주만 해 주셨거든요.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 내에서 문화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는 3년은 100% 면제받고요. 그 다음 2년은 절반 50% 면제받고 그리고 지방세는 15년 동안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일정 금액을 다시 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보조금 또 교육훈련보조금 등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이미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기초해서 그동안에 26개의 문화 콘텐츠 법인들이 광주에 내려왔습니다. 현재.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CT연구원을 광주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에 법을 고쳐가지고 법에다 아예 그냥 광주를 못을 박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CT연구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CGI 센터가 있는 송암 산단 지역 바로 그 옆에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송암 산단이 옛날 자동차 정비업소가 집적되어 있던 굉장히 낡아 있는 공단입니다. 그것을 문화산단으로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가 바로 이제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영화를 만들든 게임을 하든 엔터테인먼트를 뭐 하든 또는 뭐 디자인 산업 하든 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T연구원이 들어가고 CGI 센터는 들어섰고 앞으로 하나 더 오감 체험관을 넣고 정부와 자치단체가 선행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그쪽 일대가 한 10만 평 됩니다만은 문화산단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시청자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광주의 또 행정에 또 광주 전체 수장으로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그 애프터 우리 조국 대한민국 코리아는 문화 강국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여러 가지 한글을 비롯해서 문화의 요체가 되는 선진적 그런 그 문명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께서 많이 개발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문화 강국 대한민국 그 가운데 빛고울 광주, 빛광자 고울주자 그래서 빛고울입니다. 빛고울 광주가 있다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가을의 광주는 그야말로 문화예술의 향연이 각가지 분야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미술의 이 축제인 광주 비엔날레, 또 이제 조금 후에 오늘부터 열릴 그야말로 에이스 페어, 또 이제 여러 가지 음악 축제, 또 김치 페스티벌, 그다음에 세계 아리랑 축제 계속 이어지거든요. 바로 이럴 때 광주를 한번 방문하셔서 광주 좋은 음식도 한번 맛보시고 문화예술의 향기도 가슴에 가득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정말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